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올해의 한국 영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싸잡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올해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마치 스즈란 고등학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최강자가 지배하면서 좀 질서가 잡혀가는가 싶었는데 꼭 싸움 잘하는 전학생이 한 명 등장을 해서 전체 순위를 한 칸씩 내려버리죠. 물론 얘들이 무슨 브레이브하트에 나오는 멜 깁슨 못지않은 장엄한 연설을 하고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 모양 달려들어도 얘들이 하고 있는 짓은 패싸움에 불과하며 얘들은 싹 다 그냥 불량 학생 양아치라는 것 또한 한국 영화계의 꼬라지와 비슷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Are you such a loser? You can't tell when you've won? 올해 한국 영화 망작 랭킹 부동의 1위는 데자뷰입니다. 일어났어? 그거? 네, 그거요. 저 봤어요 그거. 아, 보셨어요? 네. 스키 진짜 성격 이상한 것 같아. 이 영상물은 스즈란 고등학교의 린다만 같은 존재죠. 얘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영상물은 어느 정도 논외로 쳐야 됩니다. 우리는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극장에서 상류사회를 보고 이 야동은 데자뷰하고 붙을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호랑이 새끼네. 이번에 IPTV로 목격자를 보고 나선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데자뷰 아래로는 이게 탑인데? 아, 형 근데 야, 이 아래쪽 랭킹 싸움이 이렇게 치열해서 어디다 써? 써먹을 데가 없잖아. 나한테만 좋아. 나한테만 존나 좋아. 나를 위해서 우주가 움직이는 수준이야 지금. 진짜 그런 거 같아. 아니,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 필요 없다고. 한국 영화가 왜 이 지랄이 났는가는 나중에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든가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목격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영화입니다. 제작비 70억 원이 들어간 상업 영화이자 알만한 배우, 연기도 잘하고 유명한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는데 자기야, 나 어제 원고 감수 마감이라 밤샜어. 보는 내내 헛웃음이 피식피식 터지다가 마지막엔 정말 큰 웃음이 마치 산사태처럼 터집니다. 코미디 영화였다면 대성공이었겠지만 문제는 이 영화가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스릴러 영화라는 겁니다. 지들은 웃기려는 의도가 전혀 완전 개 코딱지만큼도 없는데 관객은 존나 실실 쪼개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열받는 건 이 영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무슨 영화 이론이나 연기, 연출,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상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화의 설정은 상식 하나로 다 무너집니다. 아니 씨발 무슨 영화 유튜버가 영화 얘기를 못하고 상식 얘기를 하게 만들어. Oh, and by the way, you suck! 아, 영화 유튜버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씨발 새끼야.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첫 번째 상식입니다. 고양이는 한국어를 못한다. 이 영화는 웬 살인마가 차 트렁크에 희생자 하나를 싣고 파묻으러 가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삽질을 끝마치고 트렁크를 여니까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튀어나오면서 도망을 치죠. 살인범은 그 여자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잠깐만. 이 살인범은 도대체 얼마나 멍청하길래 바로 옆에 무려 아파트가 서 있는 뒷산에 시체를 파묻을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지만 여기까지는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이죠. 어쨌든 이 여자는 맨발로 마구 뛰어서 아파트 담장을 넘어 소리소리 지르면서 아파트 주차장을 넘어
단지의 중앙 지점까지 도망갑니다. 살인범은 여기까지 쫓아와서 여자를 잡은 다음 무려 망치로 때려 죽이죠. 술 한잔하고 퇴근한 다음에 맥주 한 깡 마시고 있던 주인공은 비명소리를 듣고 이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인공의 아내가 불을 켜버리는 바람에 살인범도 주인공을 보고 말죠. 이런 설정 자체는 뭐 대단히 흔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실 이미 다른 영화에서 많이 봐왔던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관객에게 전혀 그럴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날이 되면서 이 영화에 어처구니 없는 설정들이 하나둘 드러나는데 저 뭐야? 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연속입니다. 이 살인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밤새 신고 들어온 게 딱히 없었다는데요. 아파트에 한번 가보기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저 자리는 아파트 단지 한 중앙의 자리이며 사방이 사람이 사는 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리입니다. 어지간하면 창문만 열면 바로 보이는 위치죠. 거기에 바로 옆에 아주 환하게 가로등까지 켜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콜로세움 경기장 한가운데만큼이나 이목이 집중되는 위치인데 여기서 사람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깨서 죽인 거죠.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아니 도대체 왜? 새벽 시간이라 뭐 다들 자고 있었나 보죠. 새벽 2시에 온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전부 잠들었답니다. 에이 개뻥. 미분양 아파트 아니야? 사람 꽉꽉 차 있어. 사람이 꽉꽉 차 있어. 부녀회장도 있어. 아 미분양된 게 아니야.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 아니야. 우와. 백보양보해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다 치죠. 라고 치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멘티스가 I am Mantis. 야쿠르트 아주머니 모양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재워버렸다 뭐 이러는 바람에 온 아파트 단지에 깨어있는 사람이 주인공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다고 치죠. 그런데 그렇게 조용했다면 최소한 비명소리는 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잠귀 밝은 사람이라도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현대의 모든 건축물 중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화는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여기 나다니는 고양이들이 그렇게 울더라고. 아 그래서 확실진 않아요. 고양이요? 아니 뭐 한국 길냥이들은 짧은 한국어 정도는 구사하는 모양이죠? 도와드리죠. 내가 네 혼을 빼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상식입니다. 고양이는 한국어를 못한다. 보통이 아닌데. 이것만 생각해도 이 설정은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상식.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며 지금은 1988년이 아니라 2018년이다. 이 18. 이 살인범의 피해자는 아파트 외부에서 아파트 화단을 지나 주차장을 지나 거주 지역의 중앙까지 달려왔습니다. 살인범은 한 손엔 망치, 한 손엔 손전등을 들고 바싹 쫓아옵니다. 주인공은 이 아파트를 시가 4억 원 정도를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이렇게 화단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CCTV가 절대로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이 출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CCTV에 잡히는 횟수는 70번. 그리고 이 아파트엔 경비원도 있죠. 보통 야간에 경비원들이 뭐하지? 경비하죠. 순찰 돌죠. 순찰 돌죠. 네. 그런데 이 희생자와 범인은 단 한 대의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CCTV는 주차장 쪽 외에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무슨 메탈 기어 솔리드야? 아니 근데 아니면 판타스틱 4에 나오는 인비저블 우먼 그렇지. 이면 가능합니다. 마르코. 폴로. 더 골 때리는 건 이 여자는 범인에게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구타당한 후에 약 2시간 정도 지나서 의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 시간이 무려 새벽 3시 58분입니다. 근데 잠깐만. 잠깐만. 살인범한테 잡혀서 트렁크에 실려온 여자가
자기 핸드폰을 그대로 들고 있네요. 트렁크에서 심심할까봐 범인이 넣어준 걸까요? 핸드폰 게임하라고? 애니팡 하라고 애니팡. 이것 또한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 여자분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시면 스커트와 블라우스만 입고 있습니다. 여자 옷에 스커트와 블라우스에 이렇게 화면 큰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작가는 여자 옷 한 번 본 적도 없나요? 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누워있던 여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냅니다. 도라에몽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걸까요? 소환술. 아, 소환한 거야 핸드폰을? 소환술. 경찰은 소환 못하나 보지? 경찰은 안 되고. 아, 사람이라서 안 되나 보다. 물건만 소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들어와서 범인을 처음 목격한 시간이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무려 2시간 동안 아파트 한 중앙 가로등 아래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제외하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더 골 때리는 건 이 여자가 어떻게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들자 사라졌던 살인범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2시간 만에 말이죠. 어디 갔다 온 거죠? 어디 뭐 편의점 가가지고 황해 세트라도 먹고 왔나요? 종합해 보면 이 아파트는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CCTV가 단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았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도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거나 뭔가 이상해서 차량 블랙박스를 한번 봐봤죠. 아니면 작동을 했는데 피해자가 모조리 피해서 달려오는 바람에 전혀 녹화가 안 된 겁니다. 이거 무슨 포스필드인가 봐. 달려가면 주변에 전자기기들이 다 꺼지는 거지. 살인범은 1차 피해자를 가격해서 코마 상태에 빠뜨린 다음에 주변에서 2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서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자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돌아와서 또 때려 죽이는 거죠. 그런데 무려 2시간 동안 이걸 들은 사람 본 사람이 주인공 단 한 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뭐 다들 자고 있었나 보죠. 게다가 우연찮게도 이날은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사람, 신문 돌리는 사람,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걸 믿으라는 거죠.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요. 아주 씨발 자랑이다 씨발. 이 정도면 그냥 먼치킨 소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인소예요. 이건 인소 설정이에요. 인소도 요즘 그렇게 안 해. 인소도 이렇게는 안 써요. 요즘에. 하지만 더 말도 안 되는 게 아직도 많습니다. 네네.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I'm laughing at clouds.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Hey! Lay your palm flat on that tabletop. What's it gonna be? May I lift the hands off the tabletop in order to remove my billfold?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s.